저희 가시TV에 사회복지사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마다 궁금한 부분이 정말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고졸인 이 학생은 학습자 등록까지는 했는데 다음 절차가 뭔지 궁금해하셨고요. 기계과를 졸업한 이 학생은 사회복지사를 최단으로 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고요. 본인이 국법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대략 계획은 짜놨는데 의견을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내 상황과 계획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알아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 연미쌤이 플래너 없이 혼자서 사회복지사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최종 학력별로 플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긴 영상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목차로 가셔서 속 시원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시작해보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플랜들은 이 순서들이에요. 첫 번째 고졸자 플랜, 두 번째 전졸 이상 대학 졸업자 플랜, 세 번째 국법 대상자 플랜의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설명 후에는 실습에 대한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따려면 신법 기준으로 17과목, 국법 기준으로 14과목을 무조건 들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고졸자 케이스부터 시작할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무조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때 꼭 내야 하는 서류에 대학 졸업증명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졸분들은 학점은행제로 2년제 사회복지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 과목까지 들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 전문학사 과정은 80학점이 필요하고 한 과목당 3학점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 27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27과목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7과목을 포함할 수 있어서 27개만 들으면 사회복지 전공으로 2년제 학위도 생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과목 수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수업을 줄이는 팁까지 곧 알려드릴 거니까 우선 집중해주세요. 학점은행제 규정상 수업은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들으실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플랜처럼 27과목을 다 듣는다면 첫 번째 학기 7과목, 두 번째 학기 7과목, 세 번째 학기 7과목, 네 번째 학기 6과목 이런 식으로 총 4학기가 소요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학사 필수 학점 채우기. 우선 2년제 전문학사가 나오려면 제가 아까 80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80학점을 아무 과목이나 들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이렇게 필수 학점을 채우면서 80학점이 되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은 사회복지 전공 전문학사를 진행했을 때 어차피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양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교양이 최소 15학점은 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27과목 중 최소 5과목은 교양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학위를 신청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80학점을 채우고 나면 그냥 어디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학위 신청까지 해야 2년제 졸업장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에서 졸업장을 의미하는 학위증은 무조건 1년에 딱 2번, 2월 그리고 8월에만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플랜으로 예를 들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2024년 2학기로 수업을 시작한다면 24년 2학기, 25년 1학기, 25년 2학기, 26년 1학기까지 총 4학기를 듣고 2026년도 8월에 졸업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26년 9월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2025년도 1학기 반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면 25년 1, 2학기, 26년 1, 2학기까지 듣고 27년 2월에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격증은 한 3월쯤 받게 되겠죠? 고졸인 분들은 이 졸업 시기까지 잘 생각해서 자격증이 언제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고졸 기준 최단 1년 반만 해도 2년제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으로만 듣는 것보다 한 학기 정도를 줄이는 방법인 거예요. 플랜으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수업으로만 하면 4학기 과정인데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한 학기를 단축해서 세 학기 과정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18학점짜리 매경 테스트, 14학점짜리 커말 1급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따시는 자격증이고요. 이외에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 예정이셨던 자격증이 있다면 제가 학점 인정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닌 독학사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1대1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사회복지사를 따는 방법.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미 학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 17개만 들으면 2급 자격증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7과목을 한 번에 다 몰아들일 수는 없고 연간 이수 제한 학점 때문에 한 학기 최대 8개, 1년 최대 14개까지만 들을 수 있어서 플랜처럼 총 3학기가 소요됩니다. 17과목이고 어차피 3학기가 걸리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를 8개로 몰아듣고 나중에 실습만 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6개, 5개 이런 식으로 좀 과목수를 분산시켜서 듣는 등 과목수를 편한 대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과목 이수 전, 과목 이수 중, 과목 이수 후 이렇게 3가지 시기별로 나눠서 주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라도 사회복지 과목을 듣는 경우를 좀 종종 보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중복되는 과목이 있어서 수업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개이득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학교 성적증명서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과목으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성적증명서를 보내주시거나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학점제다 보니까 원래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수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사회복지사 과목도 자격증을 따서 줄일 수 있는지를 은근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애매하게 17과목이다 보니까 자격증 하나 따서 깔끔하게 2학기로 줄이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정해져 있는 17과목을 들었는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격증 과목은 다 3학점짜리 수업으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과목을 다 이수하고 나서 별다른 절차 없이 자격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점이에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과목을 이수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따로 자격증을 꼭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그 학점을 한 번 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서 원하는 서류를 떼실 수 있는데요. 이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이 1월, 4월, 7월, 10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고려해서 자격증 취득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24년도 2학기부터 3학기 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 2학기, 25년 1학기, 25년 2학기를 듣고 마지막 학기 수업이 25년도 9월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그때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점 인정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처리되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 후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빠르게 자격증을 받고 싶은데 개강반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 연미쌤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법 대상자가 사회복지사를 따는 방법. 만약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사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들었다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실 텐데요. 20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법이 개정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20년도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수업을 시작했다면 국법 대상자여서 들을 과목수가 꽤 줄어듭니다. 총 14과목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내가 20년도 전에 들은 과목이 한 과목이다. 그러면 추가로 13과목만, 5과목이다. 그러면 추가로 9과목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실습 시간 또한 신법 적용인 지금은 160시간이지만 국법 대상자는 120시간만 하시면 되세요. 이분들은 본인이 국법 대상자가 정말 확실한지 잘 점검하시는 게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은데요. 간혹가다 국법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
생각해서 나중에 수업을 더 추가로 이수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년도부터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라는 과목은 사회복지사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셨던 분들에게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과목은 사회복지사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신법 기준으로 잘못 확인해서 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국법 과목에도 해당되는 줄 알고 수업을 14개에 맞춰서 들었다면 나중에 추가로 부족했던 과목을 더 이수해야 될 테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처음 강의를 수강할 때부터 정말 내가 국법 대상자가 맞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드신다면 저 연미쌤이든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든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졸자, 전졸 이상 대학 졸업자, 국법 대상자의 순서대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는 플랜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쯤 걱정하시는 가장 큰 한 가지, 바로 실습일 거예요. 온라인 강의는 어찌저찌 찾아서 들을 수 있지만 실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조차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습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 강의처럼 그냥 하나의 수업이에요. 온라인 강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런 평가 요소가 있듯이 실습이라는 과목은 복지관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게 바로 성적을 주는 평가 요소인 거죠. 그래서 실습을 하고자 한다면 무작정 복지관부터 알아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선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되는 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 교육원에서 정해놓은 실습 인정 가능 기간을 보고 실습 기관을 섭외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거는 11월 19일에 개강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 일정이에요. 우선 이 과목은 11월 19일부터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3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습 시간 인정 기간은 11월 25일부터 2월 14일이니까 이 안에 160시간을 할 실습 기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습은 하루에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뭐 8시간씩 하시면 20일 정도를, 4시간씩 하시면 40일 정도를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정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기관하고도 시간과 날짜를 조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떤 반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 최종평가 이렇게 총 3번의 교육원 출석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일정 또한 내가 출석이 가능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세미나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미나 수업은 직접 교육원에 가서 교수님을 뵙고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지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육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습한 학생들만 받는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할 교육원을 먼저 정해야 내가 실습할 지역도 인정을 해주는지, 실습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세미나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지역에 맞게 실습하실 교육원도 따로 알아봐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할 때 계획 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꼼꼼히 알아보고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이니까 오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 연미쌤에게 1대1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